오프닝을 좋아요, 구독으로 강아지가 설명을 해주고 면제라 면제 조용히 해! PM 가사이 잘 어울리는 이걸로 하죠. 뭐야 어깨가 안 좋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거 무슨 파트로 만나보시래. 뭐 하세요? 너무 창피해서 앞으로 보겠네. 우리 진짜 열심히 하네요. 아니 근데 눈에 왜 이렇게 김이 찼어요? 너무 슬프다. 이거 어떡하지? 병인가? 안 쓰고 안경을 쓰니까 그렇지. 아, 예. 그래요. 벗어? 네, 벗어요. 앞도 안 보이겠네. 네. 최 SS 여사. 프레스스 뭐예요? 딸을 말을 태우던 그. 오늘 리뷰할 게임 네. 이름이 뭐죠?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 리마스터 캠페인. 맞나요? 이거 뭐예요? 정식 내일 뭐예요? 정식 명칭이 뭐야? 그러고 뭐야 보니까 이거? 잘 찾아봐. 기다려봐요. 이니까. This is a time for heroes. 이슬님은 이 게임 시리즈가 되게 많잖아요. 한번 해봤어요? 아, 이조차도 해보지 않았어요. 진짜 게임하면서 오래 해서 게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와 FPS는 좋아하죠? 좋아하죠. 옛날에 회사 처음 입사했을 때 배틀필드를 혼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피디님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깜짝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배틀필드 3. 네. 저는 콜 오브 듀티 시리즈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오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극 부러워하는 장르입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 리뷰가 지금. 배틀그라운드도 안 했어요? 나 그거 배틀그라운드 총 시간 10시간도 안 돼요. 서브컨택도 안 했어요? 네,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아 진짜? 우리 오카님은 뭐든지 잘 녹여내는 오카님. 네. 카멜레온. 뭔 노래예요, 근데? 저는 그냥 사랑의 카멜레온. 미다리 아빠로 유명한 분이죠. 박영규 씨가 예전에 가수로 활동하실 때 냈던. 최근에 또 재기하셔가지고 영화 촬영하시고. 박영규님. 콜 오브 듀티 시리즈 얘기를 하니까 막연기 얘기하고. 콜 오브 듀티. 사실 맨 처음에 시작은 이게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했어요. 인피니티 워드가 마니아들이죠, 실제로. 그 밀리터리 물에 대한. 그래서 막 개발을 하다가 여러 개발사가 이걸 돌려가면서 개발을 해요. 인피니티 워드 쪽은 모던 워페어 쪽, 트레이아크는 블랙 옵스 쪽을 만드는 식으로 됐는데 꼭 정해져 있진 않아요. 막 뒤섞이면서 왔는데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게임들이 이런 게임들이에요. 아이온, 서든 어택, 던파, C9, 프리스타일, 워크래프트 3, 오디션, 카트라이더 이런 것들의 그래픽이 인기 순위를 쭉 차지하고 있던 가운데 패키지 게임으로 나와서 굉장히 높은 완성도와 그래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상당히 당시로서는 충격이었죠. 근데 그러면 지금 리마스터 된 게 많이 달라졌나요? 그 예전 버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얘기는 좀 이따 하시죠. 이거 있다는 거예요. 뭘까? 궁금해 죽겠네. 그러니까 아니 미드야? 왜 이렇게 여기서 끊지? 내가 미드야. 먼저 가겠습니다. 오. 그럼 나도 그거였어. 오 진짜요? 오. 저는 오 박한 권인슬 선생님께서 2주 연속으로 점수를 주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일간지 4컷 만화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만화 같죠 제 그림이?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옆에 NPC들. 야 누구야 정신 차려. 야 쟤 도망가겠다 빨리 잡아야지. 네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면 죽어 또. 그 라틴 판자촌 거기요. 네네네네네. 나 거의 20트를 넘게 20트를 내가 거기를. 근데 거기 어렵긴 해요. 네, 저도- 어려운 거 맞죠 그거? 저는 NPC한테 굉장히 좀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자, 왼쪽에 있는 애, 오른쪽에 있는 애 써!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딱 쏘고 나면 칭찬해주면은 뿌듯한 그건 마음이. 있지. 나이스 뭐 이런 건 네. 있는데. 초반에 그 얼음골 거기에 가서 한 얼음골. 얼음골. 용인 민속촌 같은 골이란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백투리 시대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나오지 말고 숨어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계속 숨어 있으면은 또 죽고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저 이거 거대 수포라서 해도 되나요? 아 이건 스포가 좀 크리티컬하긴 하네. 아이스피. 초반에 나오죠. 빙벽 등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픽을 딱 찍어놓고 나면은 얼음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손 힘 엄청 들어갔죠. 초반에 엄청 긴장감을 주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런 타입의 조작들이 좀 여러 가지 게임에서 다양하게 응용이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게 굉장히 참신하게 다가왔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게 재밌을까?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적어왔어요. 여기 너무 재밌는데라고. 이게 재밌었다고? 그래서 근데 이게 십몇 년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옛날에 얼마나 충격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럼요. FPS 그럼 계속해서 총만 쏘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건 무슨 잠입 액션 스타일의 액션 게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느낌이라서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진짜 그런 신선했겠다. 느낌이었어요. 예. 6점, 7점, 2점. 저는 일단 높게 준 게 기존 FPS랑 조작이 크게 다르지가 않았고 처음에 훈련을 딱 통해서 난이도 조절을 해주잖아요. 그런 튜토리얼을 착실하게 진행을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신경 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전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가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네. 저랑 좀 비슷한 접근인 것 같아요. 스토리도 있고 메시지도 있는 게임이라서 즐기시면서 뭔가 나름의 재미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작이 FPS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허들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나오는 FPS 정도의 복잡한 조작 체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무기도 없어. 뭐 1, 2, 3, 4 많이 해야 되고 복잡한 조작들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데 현 시대 FPS에 비해서 조금 더 편한 조작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문작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네, 저는 되게 쉬웠어요. 네,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일단 자존심 상해. 본인이 쉬웠대. 이렇게 쉽게 만들어놨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2점이에요? 설렁탕을 사왔는데. 자. 근데 제가 피지컬은 좀 좋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도 그 얘기했다니까. 링크. 말씀이 맞아요. 도입부부터 오프닝부터 미드 같은 거예요. 튜토리얼도 상당히 친절한 거야. 괜찮겠다. 되게 메이저하고 해서 딱 게임을 들어갔는데 싸우다 보면 총이 막 여기저기 막 떨어져요. 이게 총을 바꿔 갈아끼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라는 그 지점부터는 궁금증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저도 총기류에 대한 그런 이해가 아예 없다가 그 배그를 하고 이 게임을 해보니까 내가 아는 총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카하고 백하고 예. 갑자기 빵 터지죠. 그리고 막 바닥에 AK 돌 AK지 이러면서 혼자 AK 막 줬고 그런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진짜? 네. 나는 총이 막 떨어지잖아요. 이 총은 뭐, 이 총 뭐야? 아무거나 주워만 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총기를 좀 하나하나 친절히 알려준다면 RPG처럼 그러면 이 총을 이때 쓰는 거구나라고 할 텐데 이게 너무 그런 설명도 없고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것도 융박선으로 좀 다르게 해준다던가 뭔가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진짜 너무 필사에 빠져든 전투 같은 거야. 근데 굉장히 또 이것도 신인간 동체 시력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편하게 돼 있진 않긴 하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라는 분위기를 정말 정신없는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판단도 안 쓰고 냉철한 판단을 되려 강제로 요구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진짜 전쟁에 나오면 이렇겠구나. 내가 아군을 쏘는지 적군을 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띡 던져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정확히 제가 시간 속에 적어왔어요. 시간 수학은 정말 그렇게 느끼는데 열리문에서 저는 진짜 힘들어요. 저는 플레이 타임이 남들보다 한 2배 정도 돼요. 헬기 타고 탈출하는 것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초반인데 거기까지 타고 거기까지 4시간 걸리고. 근데 열린문이 진짜 좁긴 했다. 문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이퍼 FPS는 네. 할 수 있어요. 둠 이터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파악해서 스킬을 쓸 수 있어. 이거 오히려 샷만 이거는 있으니까. 피지컬로 극복해야 되는 게 저는 사실 FPS 샷발 진짜 높거든요. 에임 고자야 나는 그냥 고자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이 아닌가요? FPS가 익숙한 사람한테는 이 조작은 그냥 쉬워요. 그냥 원래 아는 거예요. 원래 아는 거예요. 그런 거 어딨어. 나는 원래 모르는데. 그 얘기잖아. 어디서 애교를 같이. 봐, 내가 말했지. 완력. 서운했어, 지금. 완력으로. 아니 갑자기 애교를 부리잖아. 근데 이슬님 저랑 정부가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다르다. 바뀌었나 나랑? 어떻게 나랑 게 정반대로 가냐? 아니 저는요 4점을 준 이유는 중간중간에 어떤 탈 것의 활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색다른 게 많아가지고 되게 재밌겠거든요. 그죠. 한 판 한 판이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되게 상황도 다르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도 되게 다양하게 주어지고 평생에 한번 구경도 못할 것 같은 병기들도 네.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한 파트를 할 때 엄청 몰입을 딱 하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라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거가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이게 공감도 잘 안 되고 아 도대체 지금 내가 누구야? 뭔가 이게 전시 상황이면 캐릭터에 몰입이 돼서 애정도도 확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자꾸 내가 플레이하는 캐릭터가 바뀌다 보니까 뭐 스토리를 볼 재미도 없고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처음에 테러범일 때 아 지금은 테러범 역할인 거구나 그래가지고 민간인도 막 죽였어요. 그게 미션인 줄 알고 근데 스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어떡해.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둡잖아요. 소리가 무겁잖아. 그러다 보니 한 캐릭터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빠져나오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질까봐 일부러 좀 분산시킨 거 아닐까? 나는 그냥 관찰자고 잠시 얘를 조작하는 것 뿐이고 완전 몰입하게는 하지 않으려는 일부러. 제작사의 배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드네. 저는 오히려 실제 전쟁 같은 그 느낌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몰입도가 있다는 부분은 인정해.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건데 와 진짜 전쟁이 났나 진짜 이런 느낌이겠구나. 나한텐 분친자라고 어려운데 시간 순서가 후폭 지나가네. 아까 20트를 넘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재미가 있으니까 20트를 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재미가 없었으면 바로 그만뒀을 거예요. 게임 자체의 몰입도나 재미는 저는 있다라는 것은 알 것 같아요. 저는 일단 8점을 줬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전달해드린 성검전설은 너무 비슷해서 그래서 좀 점수를 깎았어요. 시간 순삭 부분에서. 여기는 왜 그런 점수를 줬느냐. 예전에는 스토리를 제대로 모르고 지나갔던 이번엔 좀 그 진짜 스토리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 노러시안도 왜 노러시안인지를 그래서 노러시안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알면서 쭉 진행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음 것도 좀 더 보고 가고 싶은데 라고 해서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성검전설하고 비슷한 이유였긴 한데 그것이 좀 더 긍정적으로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조유의 만점이죠. 와, 이 정도까지 준 적이 웃기는 없어. 했어. 바이오하자드 가격 피로도는 있었는데 게임 내용으로만 피로도는 최초 느낌이야. 둠은 멀미에서 오는 거가 높아가지고 9점을 드렸는데 이 친구도 멀미가 있긴 했지만 둠보다는 심하지 않았고 대신에 아군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실제 전시 상황에 있는 듯한 느낌이 저는 그것 자체도 다르거든요. 피로도였어요. 둠은 악마 죽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좀비 악마 좋아.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권위들이 제일 무서워요. 조심해. 몰입감이 너무 좋아요. 현실이랑 게임이 닮아 있으니까 불편해지는 지점이 저는 바로 와버린 게 그 노우러시아거든요. 조금 불쾌하다는 느낌도 좀 전 받았어요. 제가 손비일 수도 있어요. 원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불편한 그 느낌? 몇몇 국가에서는 그 해당 미션이 아마 변경이 됐거나 삭제가 됐거나 이래서 아마 출시가 됐을 거예요. 이 정도 스토리는 뭐 나에겐 다크하지도 않아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저희들 취향에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왜? 저랑 코소리 PD는 저는 9점. 저는 10점 줬어요. 아니 맞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사점 적어놓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4점이죠? 처음에 얼음골 참 아이스 얼음골도 이래야 되겠어. 너무 멋있었고 일단 그리고 맞아요, 골로. 중간에 막 우주 우리 너무 백악관. 진짜 백악관 다녀가고 막 잠수함 또 물속에도 맞아요. 갔다가 그렇게 다 너무 재밌어. 저는 이 어울림 하나만으로도 이 게임 완전 강추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저는 연출적인 부분이 전 너무 좋았어요. 막 두근거리 막 뛰어가고 지붕을 막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정말 지려버렸어요. 아니 너무 쫄려가지고 그 조임과 이 연출 네. 과정들이 이런 장르를 처음 해본 나에게는 되게 쇼킹했어요.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조임과 지림이라는 게 굉장히 일맥상통하네요. 처음 본 타이틀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완성도긴 한데 저는 진짜 월등히 뛰어넘고 감동을 시킬 만큼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뭔가 부족하지 않는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부족하지 않는데 심리적인 데서 뭔가 깨지지 않는 이 아쉬움이 있는 거야. 성검전설에서 사용했던 그 재미 반감 요소랑 이거는 아트적으로 뭔가 봤던 기대치의 그 반감 요소랑 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해 주시네. 실제 코스트는 3코스트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타이틀 가격대가 얼마였어요? 이거보단 비싸죠? 훨씬 더 그치? 비쌌어요. 이게 좀 싸다고 느껴져가지고 저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좀 더 비싸게 불렀다면 멀티 쪽도 탄탄하게 다시 리메이크해서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얘는
갖고 있잖아요 요새. 아주 강력하게 미는 오존으로 가라. 근데 워전에서도 이게 완벽히 충족은 또 안 돼요. 비슷하긴 한데. 바이오하자드랑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이와저도 이제 그만 놓아줍시다. 너무 고통받았어요. 아니 캠페인이 같은 캠페인이고 플레이 타임도 비슷한데. 피디님 구실이 왜 이렇게 작아요? 저는 컷 이런 좋은데 스무째 굿이야. 연출이라든가 이런 분위기는 엄청 좋아진 건 사실인데 어라 여기서도 감동을 좀 자아낼 수 있을 만큼 뭔가 좀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아쉬움의 폭이 여러분들보다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약간 현수 PM님이 예전에 느꼈던 그 감동을 저는 이번에 느낀 것 같고 처음 접했었기 때문에 플레이에 있어서는 다른 FPS랑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긴 했는데 물, 불, 바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성공 방송이에요. 그래서 보는 재미가 너무 있는 그런 게임이다. 네, 진짜 한편의 뭔가 전쟁 영화를 혼자서 해낸 것 같은 느낌. 사실 FPS 에임 고자인 저에게는 여전히 불친절하고 여전히 어려운 게임이다. 분명히 게임은 재밌거든요. 몰입이 잘 되고 전쟁터에 와 있는 느낌이 진짜 들어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게임 경험이냐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불편하다. 조금 판타지스러운 성검전설이나 파이널 판타지 같은 판타지스러움에서 좀 살고 싶다. 다음 주 뭐예요, 저희? 다음 주 게임을 저희가 이번에 특집으로 하얀지님한테 부탁을 해봤어요. 게임을 추천을 해달라고 두 가지 추천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할로우 나이츠, 할로우 나이트. 그리고 두 번째는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2. 뭐라고요?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2. 디비니티? 제가 해당 게임 엔딩은 다 봤고요. 네. 서킷을 다 하면서 해서 100시간 정도 걸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할로우 나이츠를 하는 걸로 결정해서 다음 주는 할로우 나이트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RPG.